안녕하세요. 저는 수능 국어를 다루고 있는 정지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왜 다루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으로 이름을 공개하고 활동했을 땐 주로 어땠습니까? 칼럼이나 여기 옆에 보이는 것처럼 저희 책으로 항상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번 직접 강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럼 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너 누군데? 저는 정지환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궁금하지 않을 거예요.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하겠죠. 저는 수능 국어를 원래 되게 못했어요. 원래 시작이 4등급이었거든요. 그런데 특정 시점을 기점으로 4등급이었던 국어가 1등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요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음 해에 19년도에서도 1등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백기를 거친 후 다시 1등급을 달성하는데 이때의 1등급은 100분이 9구까지 달성하게 되죠. 그 유명한 이수능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제가 성적을 올린 게 단순한 요행이 아니고 어떤 방법론을 제대로 만들었으며 그게 모두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 해 동안 수업을 해왔고 그 결과 많은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작년에 이 책으로 의대생도 나왔고요. 서울대생도 나왔어요. 특히 이 책이 특이하게 그 국어에서 4등급이었던 친구들이 1컷으로 딱 올라가기 좋은 책이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의대생과 서울대생 둘 다 최저를 맞춰서 갔습니다. 자, 아무튼 3등급에서 2등급으로 간 친구도 있었고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간 친구도 있어요. 자, 그럼 이 책이 대체 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지금부터 한번 같이 26년도 수능, 문학, 현대시 수필 복합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먼저 문제 풀이 순서를 최적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이걸 뭐 하자는 거예요? 동선, 다시 말해서 경로를 수정하자는 거죠. 첫 번째로는 이해와 감상, 인지와 판단.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해와 감상. 문학은 이해하는 거다, 감상하는 거다. 맞죠? 문학은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수능 문학을 하고 있죠. 그렇다는 건 얘와는 조금 다른 게 하나 추가되어야 될 거예요.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바로 이거죠. 인지와 판단. 시험장에서 강의가 아닌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재현성이 중요한 거죠. 앞에서 말하는 저 사람의 방법이 내가 쓸만한 것인가? 이거를 꼭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론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문학의 시간 단축은 풀이 순서를 최적화하는 것, 그리고 읽기 방식을 효율적으로 가져가는 것. 이 두 가지를 꼭 갖춰 가셔야 돼요. 먼저 풀이 순서의 최적화는 형식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어떤 것의 형식? 수능 국어 문학의 형식. 그러면 읽기 방식의 효율화, 여기서 이해, 감상이냐? 아니면 인지해서 판단하는 것이냐? 그것에 대한 고민이 바로 뭐다? 내용적인 요소다. 이 두 개를 둘 다 갖추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다? 빠르게 시간을 털어내서 단축해내고 그 결과 뭘 할 수 있어요? 독서, 다시 말해서 비문학에 대한 시간을 더 투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시간을 단축해내고 성적을 올려서 대학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 교재 구매자분들은 시작하기 전에 페이지 28페이지에서 45페이지 꼭 한번 읽어주시고 그리고 46페이지의 총정리 파트를 봐주세요. 아니 선생님, 대체 이 총정리 파트가 무엇입니까? 제가 여태까지 모든 것을 분석해서 각 유형들을 정리하고 그 문제의 유형의 조합을 다 구성해서 각각의 우선순위를 따진 다음 풀이 순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해서 정리를 해놨어요.
다른 강사들이나 책은 뭐를 먼저 풀어라. 그러면 시간이 단축된다. 이렇게 말만 하고 가지만 저는 전부 다 구체화를 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 책과 강의는 우리나라 최초의 시간 단축을 위한 강의인 거예요. 알겠죠? 봅시다. 문제풀이 순서의 최적화는 먼저 우리는 보기 2개를 읽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럼 읽는다라는 게 뭐죠? 우리 영어 할 때 맨날 배우는 게 뭐예요? look, see 이런 거죠. 보다, 읽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읽다는 내가 집중해서 읽는 것이고 보는 거는 스캔하듯이 읽는 거죠. 그럼 25번 실시간 풀이, 26번 실시간 풀이. 그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 나온 실시간 풀이는 우선순위로 가져가는 애들이 있다는 소리예요. 교재를 다 보고 학습한 친구들이나 제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알고 있겠지만 모르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한번 보고 갑시다.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기호 밑줄. 그리고 구간. 그리고 구절에 대한 평가. 이 3가지는 각각 어떻다? 보면 알 겁니다. 가나다라마, A, B, C, D. 구절 평가는 뭐? 볼드체. 얘네들을 봤을 때 먼저 풀어라 라고만 말하면 하수죠.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어떻게 가지고 갈 거냐가 중요한 거겠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먼저 풀었어요. 그 다음에 다른 거 풀 땐 똑같아요. 그럼 그거 조삼모사 아니에요? 한번 같이 봅시다. 독해의 풀이는 뭐겠어요? 읽은 다음에 풀라는 거겠죠. 23번 보기를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가와나는 밝음과 어두움의 이미지를 활용하는 양상이 서로 다르다. 그럼 이걸 보자마자 우리는 가, 나 잡고 이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하는 보기라는 눈치를 챘을 거예요. 원칙과 예외일 수도 있겠지만 그건 주로 단독 작품에서 나오죠. 특히 소설에서. 그러면 얘는 어떻다는 거예요? 밝음, 어두움, 명암 대비를 논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 봅시다. 가는 연대를 상실한 암울한 현실 상황을 어두운 밤으로 표상하고, 그럼 얘는 현실이래요. 그게 밤이죠. 빛이 회복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드러낸다. 그럼 미래에 대한 소망이니까 여긴 미래가 나와야겠죠. 여긴 빛이 들어온대요. 그럼 앞에서 나왔던 명암을 그대로 연결해 주면 됩니다. 뭐였겠어요? 여기가 바로 암, 명이겠죠. 이게 어떻게 될 거래요? 꼭 빛이 올 거래요. 그 기대가 드러난대요. 그럼 선생님, 이 보기를 정리하는 게 읽기인가요? 예, 일단 읽기입니다만 그냥 정리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가서 어떻게 지문에 붙여서 읽고 연결할지까지 긁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소망은 어떻게 흘러간다? 소금을 뿌리며 그리운 이를 찾아다니는 행동으로 형상화된다. 그러면 저 행위가 제시가 될 텐데 저 소금이 대체 뭐죠? 모르겠어요. 아마 이 기대가 형상화된다고 했으니 소금이랑 관련이 있겠죠. 그러면 나로 가볼게요. 자연 속에서 공존하고 있는 명암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자연 속이래요. 그럼 여긴 자연이 나올 거고 자연을 드러내기 위해선 자연물이 나오겠죠? 그럼 그 대상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찾을 대상을 프레이밍 했습니다. 대상이에요. 그 안에는 명암의 이미지가 공존한대요. 이 안에 명암이 있다고? 신기하네. 그 이미지를 바탕으로 성숙에 대한 성찰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공존한다고 했으니까 이 둘을 가지고 화자는 자신의 내면을 드러낸대요. 그게 성숙에 대한 성찰이겠죠. 이 명암이 어떻게 성찰이 되는지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겠죠? 해서 성숙한데.
성찰은 그 결과 자연물과 내면을 동일시한다.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동일시하게 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의 양상. 그러면 이 자연물이 어떻게 됐을까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했겠죠. 그 변화를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 이렇게 넘어가 볼게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읽기와 보기가 뭔지 한번 다시 보고 갑시다. 우리 책 내용에서 봤듯이 보기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이 앞부분에다 제가 보기를 정리해 놨거든요. 바로 여기 82페이지와 83페이지입니다. 가볍게 보도록 할게요. 82페이지를 보면 작품과 대응되는 애가 있고 대응이 안 되는 애가 있어요. 그럼 각각 차이가 있겠죠. 이런 친구가 바로 뭐였다? 이런 친구죠. 걔네들은 어땠어요? 작품 내용에 대한 걸 논했기에 도움이 되죠. 근데 가끔 어떤 애들은 뭐예요? 형식을 드러내거나 인문학적인 요소를 가져와요. 형식이 뭐냐? 예를 들어 대유법이라는 거 아시나요? 환유, 제유? 그거를 가끔 보기로 해서 준 적이 있어요. 22년도 수능의 현대식 보기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뭐 정막한 가지고 써왔는데 저는 보기가 더 재밌더라고요. 와, 이거 교육과정에서 빠진 대유법을 이렇게 냈네 이러면서. 근데 그거 봤을 때 도움이 됩니까? 딱히 안 돼요. 인문학적인 보기. 우리 뭐 아이러니란 이런 거 나왔다면 우리 뭐 정신은 어쩌고 저쩌고 상처가 있고 어쩌고 하잖아요. 가끔 심리학이든 뭐 철학이든 이런 거 나온다. 그럼 뭐다? 딱히 도움이 되진 않는다. 근데 그럼에도 뭐하라? 보기는 해라. 본다는 게 뭐죠? 글 전체를 조망하며 뭘 본다? 키워드를 훑어보시라는 거예요. 그 보기 안에 가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공간에 집중해라. 내면에 집중해라. 예의 정서에 집중해라. 이거를 제시해 주는 때가 있다고요. 그럼 이 키워드를 찾아내서 기준을 뽑으세요. 알겠죠? 그럼 읽는다는 뭐겠어요? 딱 봤을 때 대응이 되고 여기까지 도움이 돼. 오,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분석을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 한 것처럼. 그럼 이게 바로 뭐였겠어요? 틀이 되겠죠. 그대로 뭐 하면 됩니까? 작품하고 연결만 하면 돼요. 넘어가 볼게요. (26번의) 보기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는 마음에서 기가 움직여 뜻이 소리로 나오는 데 있어 도리에 합당해야 좋은 글이라는 글쓴이의 문학론을 바탕으로 우리 다는 뭐겠어요? 수필이죠. 그럼 수필에는 항상 뭐가 나올까요? 수필에는 깨달음이 나옵니다. 그 깨달음에는 무언가 통념과는 다른 게 나올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누구와 대화를 하면서 대립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얘는 뭐였을까요? 일단 작품을 봐야 알겠죠. 뭔진 모르겠지만 기가 움직여서 소리로 나오는데 도리에 합당해야 된대요. 그럼 얘가 뭐다? 기준이겠죠, 일종의. 그러면 기준을 잡아줬고 글쓴이의 문학론을 바탕으로 상대의 문장을 평가하며 그 상대가 누군지도 가서 확인해주면 되겠죠? 칭찬과 당부를 정하고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다 보인 것 같아요.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막 말하고 그러니까 너는 여기 합당하게 뭐뭐 해야 돼. 잘하고 있어. 앞으로도 잘해. 이런 말 하겠죠. 가봅시다. 자, 25번 실시간 풀이 기호 밑줄. 아까 말한 대로 얘네들은 선지랑 같이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포커스 3, 4 이 두 파트에 대한 내용이 될 겁니다. 아직 안 본 친구들은 이거 보고 오셔야 돼요. A, B, C, D를 중심으로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자, A가 흔드는 것이 감나무 잎새뿐이라고 여기다가 B를 보며 그 생각을 바로잡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뿐이라는 건 뭐예요? 한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바로잡았다는 건 뭐예요? 자신의 생각을 고쳤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도 이 뒤에서 다른 게 더 있어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감나무 잎새를 흔드는 게 어찌 바람뿐이랴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바람뿐이라고 했을 때 이거 한정이죠. 뒤에서도 한정이죠.
근데 이 뒤에 무슨 말을 해요? 뿐이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설이죠. 바람만 있는 게 아니야. 햇살만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도 지금 대구고 봤을 때 뭔가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해요? 이것 말고도 다른 게 더 있어 라고 하죠. 처음부터 이렇게 말한 적이 없는 거죠. 1번 컷. 자, 2번 넘어갑시다. 화자는 비가 내는 소리와 씨의 움직임을 통해 감나무 열매가 충분히 익은 상태임을 짐작하고 있다. 어때요? 소리, 움직임, 감각적이죠. 청각이고 시각일 겁니다. 따다다닥 찍고 가더니 소리죠. 봐봐, 시각입니다. 시각은 청설모가 쪼르르 타고 내려오네. 그럼 이 둘은 분명히 앞에 있는 거랑 연결이 돼요. 왜? 선지를 끊었을 때 이 앞부는 사실이고 이 뒤는 지금 판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사실과 판단을 나눠서 봤을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적절한 걸 물었다면 순서대로 가지만 적절하지 않은 걸 물었다면 내가 만약 제대로 얘를 파악했어. 그럼 뒤부터 보세요. 왜?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하나만 틀리면 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내가 제대로 이걸 파악을 못했어. 그러면은 앞서부터 보세요. 사실이거나 이 앞에 조건, 결과가 나오니까요. 이 앞에 조건, 뒤가 결과가 나오니까요. 그죠? 필이 빠져가지고. 그러면 이거 무슨 말하는 것 같아요? 이거 조건을 묻고 있죠. 이게 정말 이걸 야기하니? 라고 했어요. 충분히 익은 상태라는 건 어떤 상황일까요? 여기만 봤을 때 다 볼 수 있을까요? 알아낼 수가 없어요. 끝까지 봐줘야 돼요. 절대로 이 기호 밑줄의 부분만 보는 게 아닙니다. 쪼르르 타고 내려왔고 사랑이 끝났지만 그리움마저 사라지랴? 그리움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소리겠죠. 여전히 존재해요. 이거 어쩌라는 거지? 뒤에 볼게요. 그 그리움이 날로 자라면 주먹송이처럼 커갈 땡감들. 그럼 이 그리움이 어떻게 될까요? 땡감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때론 머리 위로 흰 구름을 이고 장대비도 받아보게. 그러면 여기서 나왔던 그리움이 땡감이 된대요. 그리고 이별까지 나눈 마당에 기다림은 웬 것이랴만 기다림이 있었다는 건 시간이 흘러갔다는 거겠죠. 나를 봤을 때 아까 자연에 명암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떻대요? 기다림이 있었다고 했죠. 그래. 밤이면 잠 뒤척여 산이 우는 소리도 들어보고 밤이래. 밤. 아, 이게 밤이었구나. 새벽이면 퍼뜩 일어나 계곡 물소리도 들어보게. 밤, 새벽. 나시겠죠 지금? 그 기다림을 날로 익으니 서러움까지 익어선 저 짙푸른 감들 마침내 등불을 밝힐 것이란 밝히다. 빛이 있는 거죠. 밝은 겁니다. 세상은 어찌 환하지 않으랴? 하늘은 어찌 부시지 않으랴? 그러면 환하고 부시다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명예속하는 거겠죠. 등불. 등불이 세상을 비춰주는구나. 처음엔 이랬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이 등불은 어디서 나온 거다? 나의 기다림에서. 그러면 그 내면에 다시 말해서 정서를 봐야겠죠. 그 기다림이 바로 뭐가 됐다? 자연이 됐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보는 거다? 동일시됐다고 보는 거다. 아, 이거였구나. 그럼 성찰하고 성숙해 가는 거라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B와 C래. 2번 다시 돌아갑시다. 이 열매가 충분히 익은 상태일까요? 아니죠. 땡감이었잖아. 땡. 3번도 볼게요. 만났다가 헤어지는 걸 보며 끝났음이래요. 지금 얘가
아까 계속 뭐 해요? 기다리고 있고 잊질 못하잖아요. 끝날 리가 없죠. 땡. 그럼 4번도 감나무 열매가 자라는 과정에서 D를 만나기도 하고 E를 만나기도 하는 일이 유의미하다 여기고 있다. 그럼 아까 우리 무슨 걸 읽었습니까? 때론 머리 위로 흰 구름이고 때론 온종일 장대비 맞아보게 실시간으로 가져왔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아까는 이 작품 해설을 위해서 쭉 봤을 뿐입니다. 그러면 흰 구름 봤을 때 자라는 과정에서 얘가 커가는 과정에서 이 들을 만난대요. 그게 유의미하다. 여기서 뭐 했어야 된다? 뒤를 봤어야 된다. 그 다음에 뒤를 쭉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했던 그 과정을 했으면 됐겠죠. 작품 해설의 연속성을 위해서 바로 봤을 뿐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게 유의미하다고 여길까요? 그렇죠. 저들이 되어서 등불이 돼야 되니까 의미가 있죠. 그래서 4번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그렇게 나를 읽었고요. 그 다음엔 다로 가주면 되겠죠. 26번.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만물이 소리나는 이치에서 시작하여 사람이 소리를 내는 이치를 밝히며 소리를 화두로 삼아 문장에 대해 말하고 있군. 처음에 뭐라고 해요? 질문하죠. 소리를 내게 하는 게 무엇인가? 그럼 대답이 뭐였어요? 첫 번째, 바람이 불면 소리가 난다. 두 번째는 뭐예요? 금서의 소리를 나게 한 건 물건이다. 그럼 이것에 대한 대답.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거다? 사람은 어떻다? 이것만으로도 안 된다. 얘네와 마찬가지로 뭐가 필요하다? 라는 게 필요하다. 이거였겠죠. 그럼 이걸 화두로 삼아 문장에 대해 말하고 있군. 맞죠? 자, 2번. 소리가 지닌 상반된 특성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좋은 소리임을 제시하여 문장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바를 드러내고 있군. 그러면 여기서 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상반돼 있냐? 그리고 그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 뭐예요? 엔드라고 물었죠. 같이 오는 게 맞니? 그게 바로 문장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바니? 아무리 봐도 이거 수필에서 말하는 그 깨달음, 교훈을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소리는 한 가지가 아니야. 쓸모없는 게 있고 쓸모있는 게 있어. 하나씩 봅시다. 쓸모없는 게 있고 있는 게 있어. 소리는 이 두 가지로 가면 돼요. 재채기 소리와 코 고르는 소리는 사람의 소리 가운데 쓸모없는 것이고 예시랑 연결하세요. 탄식하고 담소하는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쓸모있는 것이다. 얘는 여기에, 얘는 여기에겠죠. 그리고 쓸모있는 소리에는 아름다운 소리와 추한 소리가 있다. 그러면 아름다운 거, 추한 거, 쓸모에서 다시 또 나뉩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연쇄돼서 갈린다. 그러면 걔네들이 뭐겠어요? 얘가 하고 싶은 말의 조건이었겠죠. 선결 조건인 겁니다. 이걸 듣고 좋아하면 아름다운 소리고 미워하면 추한 소리다. 대립하는 것 같아. 입에서 나와 글로 쓰이면 흩어지는 소리가 되고 입에서 나와 글로 쓰이면 실상이 있는 소리가 된다. 아니, 못하면 흩어지는 소리. 그리고 입에 나와 글로 쓰이면 실상이 있는 소리겠죠. 그러면 아름다운 소리엔 뭐와 뭐가 있대요 지금? 실상과 흩어지는 소리. 그럼 여기서 다시 또 뭘 연쇄해서 받아온 다음에 분기로 가릴까요? 실상이 있는 소리에는 바른 것이 있고 삿된 것이 있다. 또 한번 내려가 봅시다. 바른 것, 삿된 것. 이렇게 다시 갈리겠죠. 자, 바른 것 같으면서 삿된 것도 있고 혹 삿된 것 같으면서 바른 것도 있다. 겉으로 보기엔 저렇지만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얘가 진짜로 추구하는 바가 뭐예요? 쭉 가봐요. 사람의 소리로서 남에게 듣기 좋고 남에게 듣기 좋아 글로 쓰이고 글로 쓰였으면서 발음이 합당하다면 면 체크해야겠죠. 면 여기 조건이 뭐예요? 발음 그거 뭐였어요? 예조. 다시 말해서 여기에 오려면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쓸모가 있으면서 아름다우면서
실상이 있고 바르면서 글로 쓰여야 되는 거예요. 오, 그러면 화자가 말하고 싶은 바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가 뭐가 보여요? 얘네들 전부 다 대립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왜 균형을 이뤄? 말이 안 되네. 둘 중 하나만 가져가려면 땡, 답은 2번. 3, 4, 5는 뭐겠습니까? 전부 다 맞는 선지들이겠죠? 그거 읽으면서 다를 읽어주면 됩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자, 다 단독 작품 3, 4, 5는 전부 다 뭘 물어봐요? 최립을 물어보고 있죠. 최립의 문장이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참으로 어려운 일에 가까움을 언급하며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자, 최립이가 뭐라 그랬대요? 앞에서 말한 그 좋은 소리를 내는 친구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깝다라고 했죠. 그게 무슨 말이다? 완성은 아니다라는 거죠. 거의 되었다라는 소리고. 비록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아, 이게 이 말이었구나. 그 뜻은 발음을 향한다. 그러니 학업을 게으르지 않는다 하면 가정을 하고 있어요. 게을리하면 완성 못할 겁니다. 바르게 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평가 드러나 있죠. 3번도 맞는 말. 그럼 4번. 문장에 담긴 뜻이 도리의 합당함을 향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그가 학업에 정진할 것을 당부하고 있군. 그러니 학업을 게을르지 않는다면 아까 3번 그거 생각했다면 4번은 돌아갈 필요도 없이 바로 그어지겠죠. 그럼 5번은 크게 나는 것이 마음과 기의 비롯됨을 언급하여 그럼 이게 뭐겠어요? 우리가 작품에서 읽어야 할 기준이었겠죠. 얘네들을 읽어줘. 그리고 이걸 판단해줘. 라는 거예요. 그냥 얘만 먼저 읽고 왔으면 이거 읽으면서 하나씩 다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서술형 문항이 되는 것이고 얘는 OX만 판단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소리가 크게 나는 게 이유가 뭐래요? 그의 마음과 기에서 비롯된대요. 그럼 어떤 관계인 거지? 의문을 가지고 확인해 볼게요. 자, 마음을 서치하는 거예요. 빠르게 가다가 천천히 가는 겁니다. 최립은 소리가 크니 본체가 큰 것을 알만하다. 본체가 크기 때문에 소리가 크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인 거겠네요. 사람의 본체는 마음이니 그래서 마음에서 소리가 나온다. 내가 또 들으니 크게 부딪히면 큰 소리가 나오고 급으로 쫙 읽다가 어디서 가요? 예시까지 빠르게 넘어가고 어디서 멈춰요? 여기. 사람의 소리는 기가 크면 그 소리가 크게 나고 그러면 기에서 소리, 인과니까 저도 인과 해서 5번은 또 적절한 말이겠죠. 자,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26번 끝났고요. 넘어가 볼게요. 이제 24번 가다를 풀어줘야겠죠.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금 이것도 어때요? 가다, 기호, 밑줄이라고 써놨죠. 뭐예요? 얘랑 같이 가주면 돼요. 가볼게요. 기역, 목매에게 부르짖는 것과 니은을 찾고자 숨가쁘게 길을 넘는 것에는 모두 대상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드러난다. 가죠 지금. 두고 온 것들이 빛나는 때가 있다. 이거 언제인데? 몰라. 빛나는 때를 위해 계속 받아오죠. 강조를 하고 싶은가 봐요. 소금을 뿌리며 이거 소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뭐라 그랬죠? 소망은 소금을 뿌리며 그리운 이를 찾아다니는 행동으로 우리는 저녁을 떠돌고 있는가? 왜 떠드는 거예요? 그리운 과거에 있던 사람을 찾는 거겠죠. 사방을 둘러보아도 등불 하나 켜든 이가 보이지 않고 얘가 안 보인대요. 등불 뒤에 속삭이며 밤을 지키는 발자국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요. 그럼 우리 생각해봐요. 현재가 있다는 건 이 앞에 과거도 있을 것이고 뭐도 있다는 거예요. 뒤에는 미래도 있다는 소리겠죠. 여기에 그리운 이가 있다는 건 과거에 이랬다는 소리고 현재는 이들이 없어서 이랬다는 소리이고 보기에 의하면 뭘 할 수 있다? 화자는 이거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숨가쁘게 길을 넘는 것에는 모두 대상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드러난다.
자, 기억 뭐예요? 잊혀진 목소리. 여기였겠죠. 이걸 찾아서 부르짖다 사라지는 때가 있다. 이 잦아드는, 사라지는 외마디 소리를 찾아서 계속 찾는데요. 왜? 화자는 현재 이 과거를 뭐하고 있어요? 그리워하잖아요. 그러면 간절한 마음 드러나고 있으니까 맞고 넘어가서 2번. 디귿 중에는 쓸모는 있지만 남들이 듣고 미워하는 소리가 있는 한편 리을은 아니지만 남들이 듣고 좋아하는 소리도 있다. 자, 이거 봤을 때 디귿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디귿이 뭐였어요? 사람의 소리죠. 리을이 뭐였어요? 좋은 소리였죠. 우리 앞에 그 조건들 따다다닥 나온 거 생각하면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또 뭐가 해야 된대요? 실상이 있는 것도 있고 흩어지는 게 있다. 여긴 뭐가 들어가야 돼? 실상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실상이 있는 것은 또 뭐가 있대요? 바른 것. 그 바른 것이 되어야만 뭐가 될 수 있다? 좋은 소리가 될 수 있다. 그럼 여기까지 생각해 놨으면 이 라인이 바로 조건이었잖아요. 조건. 화자가 생각하는 좋은 글이 될 수 있는 조건. 그럼 여기서 벗어난 애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쓸모는 있지만 듣고 미워할 수도 있고 리을이 아니지만 듣고 좋아할 수도 있죠. 왜? 사람이 소리요. 근데 좋아하지 않아. 미워하는 거죠. 미워하는 게 뭐였어요? 추한 소리였죠. 추한 소리도 가능하고 리을은 아니지만 다시 말해서 좋은 소리는 아니지만 뭐는 가능하다? 좋아하는 소리는 가능하다. 여기 있잖아요. 실상 흩어지는 나오기 전에 아름다운 소리겠죠. 아름다운 소리죠. 아름답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소리겠죠. 그래도 맞는 말. 넘어가서 기억이 잦아드는 것은 바른 목소리의 끝에 닿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디귿이 흩어지는 것은 아름다운 소리가 글로써 실현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자, 이제 보고 나서 뭐 판단하면 돼요? 지문 가서 판단하면 돼요. 자, 이 두 개 여기까지 봤어요. 칼날 세우고 우리는 이 새벽길 숨가쁘게 넘고 있는가? 하늘을 올려다 봐도 어떻대요? 어둠을 짖은 별 하나 눈 뜨지 않는다. 그럼 별 하나도 없다는 건 어둡다는 소리겠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에요. 별 하나 없어요. 아까 했던 그 등불 하나 켠든 사람 없고요. 또 어떻대요? 별도 없어요. 그럼 이거가 결국 뭘 말한다? 이 어두움. 빛을 뿜으면서 한 번쯤은 되살아나는가? 그 두고 온 것들이 뭐였죠? 빛을 뿜는 게 뭐였죠? 소금이겠죠. 우리가 뿌린 소금들 반짝반짝 별빛이 되어 길환히 비춰주고 있으니, 그럼 자, 무엇이 이걸 비춰준대요? 소금이죠. 아, 여기에 대한 기대였으니까 이게 여기에 들어가면 되는 거였겠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잦아졌으니까 닿지 못했고 디귿이 흩어진 것은 글로써 실현되지 못한 거였겠죠. 조건 여기 흐름에서 벗어났으니까. 그러면 얘도 맞는 선지고. 그러면 4번 봅시다. 같이. 얘는 잊혀진 것이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화자가 생각하는 대상이고, 리을은 바른 것 같으면서도 삿된 것일 수 있다고 글쓴이가 생각하는 대상이다. 우리 26번 풀었을 때 서로 균형이 안 된다는 근거가 뭐였어요? 서로 대립하기 때문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바른 것이면서 동시에 삿되다. 엔드라고 했죠. 우리 앞에서 무슨 생각했어요? 엔드 안 돼 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4번이죠. 앞에서 판단했던 그 준거 기억하면 얘는 돌아가지 않고 바로 고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간이 줄어들겠죠. 자, 넘어가서 5번. 이거 판단했을 때 니은을 찾기 위해 미세한 소리에도 칼날을 세우듯이 민감하게 반응하려 하고 디귿 중에서 담소하는 소리뿐만 아니라 탄식하는 소리도 쓸모있다고 여기고 있다. 뭐예요? 아까 우리 니은이 뭐였죠? 이거였죠. 이걸 찾으려고 칼날 세우고 가고 있고,
디귿 중에서 담소한 소리뿐만 아니라 탄식하는 소리. 어라, 이거 뭐였죠? 이 앞에서 예시로 아까 연결하고 가라고 했죠. 비문학도 똑같잖아요. 예시 연결해서 찾아 놓으면 선지가 된다. 얘도 그래서 답이 아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23번. 거의 다 왔어요. 좀 길죠? 보기를 참고하여 가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까 우리 보기 다 분석해 놨고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가에서 사방을 둘러보며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은, 자, 우리 선지에서 사실이랑 판단 나눠보고 이 부분 여기를 위주로 봐줘야겠죠. 왜? 우리 앞에서 제대로 봐놨으니까. 그럼 얘는 뭡니까?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후순위로 미루세요. 얘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가세요. 확인하는 것은 볼드잖아요. 볼드체잖아. 심지어 실시간으로 가져왔어도 좋았고, 근데 얘는 후순위로 밀리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걸 먼저 가는 게 좋았겠죠. 자, 밤을 지키는 이 눈을 피해. 응? 밤을 지키는 이가 뭐였어요 아까? 자, 여기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우리 평가원 기출 중에 22년 6월 현대시 세트 중에 그 보기의 선지가 하나 있어요. 수식절이 복잡하게 껴들어 있어서 이 근구 따지는 거 되게 어려웠던 선지거든요. 그거 한번 다시 리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문학 포커스 문학의 비문학화 마지막에 들어가 있습니다. 얘 봐봐요. 밤을 지키는 이에 눈을 피해 다니며 그리운 존재를 찾고 있다. 눈을 피해 다닌다는 건 이게 지금 부정이란 말이죠. 지금 앞에서 뭐라 했었죠? 이 상황은 지금 등불 하나 켜더니 등불 뒤에 속상이는 애들 다 뭐죠? 화자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대상이잖아요. 이들이 없어서 뭐가 된 겁니까? 이들이 없어서 이 상황은 부정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가 볼게요. 얘네들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밤을 지키는 이 등불 뒤에서 밤을 지키기 때문에는 긍정이었잖아요. 왜? 여기에 해당하는 애들이니까. 근데 그들의 눈을 피해 다닌다고? 이상한데? 그리고 그리운 존재를 찾고 있는 암울한 현실. 바로 1번이겠죠? 나머지도 봅시다. 지금 환히 비춰주는 것은 두고 온 것들이 되살아날 미래를 기대하게 한다는 점에서 빛의 회복에 대한 소망이 실현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거 뭐예요? 환히 비춰줄 것이다. 자, 봅시다. 되살아나는가? 우리가 뿌린 소금들 반짝반짝 별빛이 되어 오던 길을 환히 비춰주고 있대요. 그럼 아까 보기에서 말한 대로 빛이 회복되는 미래구나 생각했으면 저게 오던 길이니까 과거라 생각할 수 있었겠죠?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보기에서 그러잖아요. 미래라고. 그러니까 되살아날 미래. 그럼 가능하죠. 3번. 나에서 반짝이는 잎새와 그늘을 함께 지닌. 그러니까 함께 이걸 봤을 때 이제 눈치를 채는 거예요. 애초에 읽을 때 연결해서 가도 좋은데 선지에서 판단 기준을 지금 줬잖아요. 그럼 이게 뭐 한다는 거예요? 공존하고 있는 명암 이미지죠. 반짝이니까 빛이고 그늘이니까 암이죠. 공존이죠. 그걸 같이 갖고 있는 게 뭐다? 감나무였다. 그러면 이게 어우러져 있는 자면에서 내면에 대한 성찰을 이어가고 있다. 그게 뭐였겠어요? 이 공존을 바탕으로 성찰을 하고 있다. 3번 더 맞는 말. 4번. 별 하나 눈 뜨지 않는 밤은 함께하던 이가 보이지 않는 상실의 상황을 어두우니까 뭐라 그랬어요? 상실이라 했죠. 맞죠? 연결하면 나에서 잠을 뒤척이는 밤은 마음이 감처럼 익어가는데 필요한데 성숙한 시간. 뒤척이는 밤을 통해서 나중에 새벽으로 갔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성숙의 시간이겠지. 성숙에 대한 성찰이니까. 그럼 5번도 볼게요. 가에서 빛나는 때를 위해 끊고 저녁부터 새벽까지 길을 걷는 행동, 나에서 짙푸른 감들이 등불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은 모두 공통점입니다. 뭐였겠어요? 밝음이 나타날 것이라는 인식이었죠. 미래에 대한 소망, 빛이 회복될 것이다. 의지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얘도 뭐라 그래요? 성숙을 통해 동일시에서 변화의 양상을 드러내고 그게 마지막에 뭐로 나와요? 등불이죠. 얘도 맞는 말. 그럼 답은 1번이었겠죠. 자, 마지막 22번입니다. 가나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생각해봐요. 우리 계절을 나타내는 소재로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우리 가에서 시적인 정보 처리를 했을 때 뭘 했었죠? 분명 가볍게 봤을 때 밤 이런 거 기억나지 않았어요? 자, 이거 잠깐 보면 빛나는 때가 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어둡대요. 밤이래요. 그리고 새벽길을 숨가쁘게 넘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이 시간적 배경은 오직 밤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읽을 땐 항상 버릇적으로 거시적인 친구랑 미시적인 거 나눠 가세요. 얘가 하루 단위고요. 얘가 계절, 연 이런 단위였겠죠. 그럼 이거 나눴을 때 이거 봐놓고 나서 이거였어 해놨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계절을 나타내는 소재 나온 적이 없죠. 2번 자연을 관조하며 시적 상황을 탈속적 태도로. 탈속적이라는 건 이 세속과 관련되지 않은 거죠. 근데 얘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자연을 관조하는 건 맞아요? 관조하다. 뭔가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가야 되는데 뭔가 그리움이 잔뜩 나와 있잖아요. 땡이죠. 탈속? 이것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자신의 이 경험을 세상에 연관지었기 때문에 얘도 확실히 아니겠죠. 그러면 이렇게 보는 것도 좋았겠지만 저라면 뭘로 갔을까요? 딱 보자마자 눈치를 챘어요. 자연, 탈속 이건 하면 주로 고전 시가에 나온 선지인데 답이 될 확률이 적겠구나 하고 관조부터 보는 거죠. 포인트. 둘 다 아닌데 하고 긋고. 3번 다는 글쓴이와 타인의 생각. 아니 잠깐만요. 비교라는 건 애초에 뭘 전제해요? 비문학도 그렇고 문학도 그래요. 비교는 무조건 2개 이상 있어야 돼요. 근데 생각이 뭐밖에 없어요. 글쓴이밖에 안 나왔어요. 비교 땡. 그렇게 타인도 땡. 4번 가와 다는 모두 공통점이죠. 우리 앞에서 읽으면서 다 해서 얘 연쇄적이다. 그 연쇄되는 걸 통해서 그 조건을 하나 쫙 깔아주는구나 했었잖아요. 다는 맞는 것 같은데? 가는 그랬을까요? 하고 돌아가서 잠깐 얘는 확인해 봐야겠죠. 뭐라 그래요? 잊혀진 목소리가 살아나는 때가 있다. 잊혀진 한 목소리, 잊혀진 다른 목소리 끝을 찾아 잦아드는 때가 있다. 이거 뭐예요? 연쇄 맞지 않아요? 그래도 맞네. 돌아가서 확인했습니다. 근데 주체의 태도 변화래요. 어때요? 태도 변화라는 게 뭡니까? 뭔가 달라지는 건데 시적 전환이 있지 않는 한 달라지지 않아요. 가는 그거를 눈치챘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다 어때요? 다. 애초에 수필이고 얘가 깨달은 바를 쭉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체의 태도 변화가 나올 리가 없지. 확실히 아니었겠죠, 여기서. 그럼 5번 봅시다. 나와 다는 모두 공통점입니다. 가정적 표현을 통해 너 아까 공부 제대로 하면 도달할 수 있어 라고 했었죠. 그럼 뒤에 속성을 드러낸다는요. 우리가 선지를 판단할 때 대상의 속성을 드러낸다, 강조한다, 환기한다, 이런 것들부터 시상의 전개 이런 것까지 봤을 때는 항상 뭐 한다? 이 친구들은 자명한 선지다. 자, 그럼 생각해봐요. 자명하잖아요.
얘는 판단할 필요 없는 거예요. 당연할 테니까. 그러면 나의 가정적 표현이 어디 있었을까요? 사랑이 끝났다고 해서 그리움마저 사라지랴? 얘가 자라면 땡감이 되고 그게 흰 구름이 되고 장대비를 맞아보게. 그리고 너 감나무 그늘에 평상 놓고 밤 잠 뒤척여서 일어나서 계곡도 들어보게. 이게 익으면 뭐가 된대요? 짙푸른 감이 형형 등불을 밝힌다. 푸르딩딩했던 감이 익어서 주황색이 됐고 그 주황색에서 등불의 이미지를 본 거였겠죠. 마지막에 왔을 때 보다 보니까 감상이 되는 것 같은데? 되면 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그 감들을 보고 푸르딩딩했던 감들을 이런 감들을 보고 얘는 처음에는 뭐 아직 아니다 라고 하다가 이렇게 되니까 뭐라고 해요? 등불이 되었구나 이런 말을 하죠. 그리고 무슨 말 합니까? 세상은 어찌 환하지 않으랴. 하늘을 어찌 부서지지 않으랴. 나와 있네요. 5번이겠죠. 결국 서리법에 집중했으면 가정을 하고 있죠. 얘가 이렇게 해서 된다면 세상을 비춰주겠지. 등불이 되어서 이 온 세상을 자신의 속성으로 다 이렇게 비춰줄 거야. 이런 말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생각했으면 또 맞는 말이었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학을 봤을 때 출제자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문제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문제를 제대로 장악하면 나의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해낼 수 있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 우리 고전시가 있죠? 26년도 수능 고전시가를 통해서 포커스 1 그리고 포커스 2, 3 다시 볼 겁니다. 자, 이 긴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